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위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9천여만 원이 감소한 총 92억 6,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협치회의 운영을 위해 협치회의 참석수당, 협치백서 발간 등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협치백서 발간은 2년 단위로 협치활동을 기록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한 만큼 발간 예산액 600만 원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속가능 발전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연구 용역비 등 3억 7,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은 지난 회기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과 5년 단위로 하는 행정 전 분야의 이행 지표를 포함하는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일의 양이 많은 용역으로서 용역비 5천만 원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가고 계시고 있죠? 지금 우선 협상 대상 학교 3개교를 선정을 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 지역에서도 관심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부분에서도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 교육 기관이 들어왔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떠한 교육에 이제 공헌을 또 할 것인지, 또 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을 얼만큼 또 할 것인지도 이제 이 교육 기관이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민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두는, 특히나 이제 교육 쪽에서도 외국어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해외 국제학교 대표단 초청 여비 보면 산출 내역에 여기 그 600만 원에 3명에 한 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학교인데 지금 1회로 한다는 거는 그 각 세 학교에 한 분씩 해서 한 번에 이제 초청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협상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한 학교가 최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학교의 그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아마 이제 MOU를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초청 여비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그 세 학교에 이제 한 번씩은 다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선정된 학교만 이렇게 초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제 새 학교 분들이 뭐 열의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평택에 이곳에 와서 그 부지라던가 이런 거를 시찰을 하고 이런 적은 있었나요? 그 학교 중에는 자체적으로 그 부지도 돌아보고 현장을 확인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그 예산을 책정한 거는 아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한 오셔가지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최종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의 대표를 초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 페이지 협치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은 협치 백서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가가 3만 원으로 돼서 총 200부로 인쇄를 할 예정이시네요. 근데 건당 3만 원, 지금 단가가 좀 높은 편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실 예.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을 또 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사진이라든가 글귀라든가 그 편집하는 작용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행하는 매수가 뭐 1000부, 뭐 2000부, 10,000부 부수가 늘어나면 이 개별 단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200부만 그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10,000부를 하든 200부를 하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지난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6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640이요. 근데 이제 200부 수량 발간하는 이제 수량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어디에다가 이게 다 지금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이제 기록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활동 사항들을 이제 지역 사회나 아니면 언론이나 필요한 곳에 이제 알리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백서입니다. 일반인 분들한테는 뭐 구매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이제 이 협치에 관심 부분은 있어 하시는 네네 이 분들이. 부분은 이제 도서관에도 이제 비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나 이렇게 따로 소장하시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 행정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협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뭐 시민분들이나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런 거를 좀 구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쪽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단가는 높은데 수량은 낮다. 그럼 이제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 단가는 조금 낮게 하고 수량을 조금 많이 할 높여서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필요하신 분들한테 네.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가 다음에는 좀 네.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요 200부 가지고 보면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수를 좀 다음번에는 좀 늘리고 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건당 단가는 낮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대관 횟수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여기 근데 직원분들이 지금 보니까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뭐 이분들 세 분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약간 타이트하지 않나요? 이 센터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위탁한 기관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센터만 해도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 보조이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분쟁 조정 센터가 있는데 현재 뭐 지속 가능 같은 경우에도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1명을 이제 증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웃 분쟁도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익활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한 공익활동 단체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으로서는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3명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속 가능이라든가 이제 그런 다른 단체들은 대관 업무까지도 같이 하나요? 지금? 이제 대관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관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하게 되면은 저기랑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 지원센터 청년 쉼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보통 운영 시간이 이제 6시까지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대관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퇴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직원분들은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의 이제 피로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특히나 스트레스 뭐 이런 노동력에 좀 약간 손실 마이너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들 복지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뭐 인력을 조금 뭐 기간제라도 뭐 증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탄력적으로 이렇게 뭐 시간을 조정을 하시던가 그런 좀 해결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전문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센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주문한 부분은 대관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 응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으로 대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고요. 이제 또 하나는 회의실을 주로 운영하는 상이라서 이제 직원들이 퇴근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뭐 아주 뭐 이렇게 지나쳐가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제 사용 후에 이제 시건 장치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고 본인들이 이제 정리하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안이라던가 이제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뭐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책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센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율성은 뭐 좋지만 이게 참 이제 좀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좀 해결 방안에 그쪽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서의 그뭐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용 그 하는 그 안내에서의 좀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 종합적인 그런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제 물론 공익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대관 업무를 하는 이제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요. 요 이제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대관이 앞으로 늘어나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근무자들의 어떤 피로도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 말도 했는데 주말에도 나오셔서 대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또 네. 있더라고요. 네. 이웃분쟁 조정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해 조정 상담이 421건입니다. 20년도에 88건, 21년도에 333건, 22년도는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10월 말 현재로 415건입니다. 415 여기에는 그 건이요? 이전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네, 있는데요. 네네. 10월 말 현재로는 415건이 되겠습니다. 상승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제 지금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갈등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점점 알려지면서 상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이 이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공동체나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 갈등 요즘 특히나 좀 세상이 삭막하다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시민분들께서 좀 더 그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운영에 있어서 특히 문제점이 없게끔 잘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9천에서 8천으로. 근데 이제 보니까 20개소에서 15개소로 축소 편성. 그 200만 원짜리 그 사업만 20개소에서 15개소로 줄어든 거죠. 500만 원짜리 10개소는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 이제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니 마을들이 좀 참여했었는데 이제 추이가 조금 신청 빈도라든가 그 단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 빈도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좀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지금 그 신청하는 그 공동체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좀 그 원래는 그때는 적었을 때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져가지고 신청하는 곳이 많아져서 예산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의원님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네. 뭐냐면 처음에 신청하는 곳이 씨앗기라고 해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소가 많든 적든 그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총액을 가지고 신청 마을이 이렇게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다고 해서 덜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신청이나 수요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그 어떤 신청 예상되는 그 공동체 수를 조금 줄인 것뿐이지 각 그 공동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시민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네네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좀 안내를 잘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만 하는 거죠? 예,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선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데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이웃분쟁 조정센터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현재 415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이제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가능협회나 또한 사회적 경제나 공익지원센터나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에서는 지금 직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재 시에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이제 직원도 있지만 네네. 그 사업비 내용에 보면 센터 상담 상담사. 운영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어서 상담사가 계셔가지고요. 이제 그 상담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담사가 이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또 직원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1년에 415건을 소화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그러니까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대체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결연되고 지금 현재도 알고 있기로는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이웃분쟁센터가 그렇죠? 예, 내년 3월이면 내년 3월이면 이제 예, 예. 3년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퇴직률을 보니까 3년 안에 5명이 바뀌었어요, 팀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이 전체적인 사회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갈등들이 많이 이어지고 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팀원의 그 일 업무량이 너무 많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 너무 많고 또한 하려고 들어왔다 보니 임금이 안 맞고 생활 임금이고 이러한 거는 현장의 목소리고 아시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이 책정이 되어 있겠지만 2명입니다. 다른 데는 다 3명 이상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수록 이웃분쟁에서 있어서 일들은 업무량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이웃분쟁과 소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결여될 때 부재 시에 그거를 도울 수 있다. 이거는 그 업무를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이어서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결혼이 돼서 지금 한 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채용을 해도 들어와서 보니 며칠 있다 보니 아니거든요. 일은 많고 임금은 그렇고. 그래서 네. 이러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좀 들어서 해결 방안책을 좀 모색해 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셔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의원님 네네. 말씀대로 요 센터 같은 경우는 임금 기준이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은 위탁 기관끼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다 달라서
요거를 이제 재위탁할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계약이 돼 있어서 바꿀 수는 없지만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좀 통일감 있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상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인데 이 상담이란 부분이 감정 노동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재이탁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담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업무 직원이 하다 보면은 훌쩍 30분도 지나가고 40분도 지나고 굉장히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3년도 안 됐지만 그 퇴직률이 높았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그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에서 이제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사업 내용을 보고 또한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아파트 공동체로 대체적으로 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동체 아파트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 아파트 공동체에는 세대별, 가족별이 다 나와서 이러한 공모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더 확장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보니까 증액이 아니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돼 있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업무 하시는 그 담당자가 별도로 몇 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 과는 따로는 돼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 담당하는 그 지금 이제 공동체 그 담당 네네. 그 전문관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도 한 명이 이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지금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 수가 20년도에는 8개, 네. 21년도에는 15개, 네네. 그 금년에는 17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한 거는 사실 이제 인력적인 한계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저기 58페이지입니다. 그 세부 내용 중에 끝에 보면 이제 공간 조성 사업비가 이제 금년도에는 4,500이었는데 이거를 1,500으로 줄이고 네.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공간 조성은 요즘 아파트마다 공간이 잘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신청이 좀 줄어서 이 금액을 빼서 이제 프로그램비에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는 이제 전년보다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 사전에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하다 보면 어느 몇 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많아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쭉 연도별로 봤을 때 더욱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주무관님 한 명과 또한 전문가님 한 명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 17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또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한 명 플러스 전문가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 지금도 일량이 상당히 많은 건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네. 좀 인원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를 하셔서 굉장히 확장되어 있도록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세대를 아울러서 굉장히 이기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하다.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
그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또 봤을 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 방안책을 해주셔서 활성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번아웃되지 않고 직원분들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이 98억이었었습니다. 맞죠? 금년도 예산. 아, 네,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회 추경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줄었어요. 97억으로. 그렇죠? 네, 네, 감액을 좀 마지막 추경에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본 예산보다 최종 예산이 줄어드는 부서는 사실 흔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이제 집행 과정에서 이제 수요가 이제 줄어든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추경에 그 집행 잔액을 이렇게 감하는 그런 추경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야 뭐 이해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예산 자체가 좀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뭐 100억이 넘지 않은 예산인데 이제 본 예산 자체가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넉넉하게 생각보다는 넉넉하게 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까지 할 정도로 그런 예산 편성보다는 본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증액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판단은 알아서 잘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저희가 예산을 계산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속가능 발전 추진.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이 5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천만 원이 부분 삭감이 됐어요. 이 네. 용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은 삭감이 돼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조례에 따라서 20년간의 추진 전략을 또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단위의 세부 추진 계획, 그게 이제 이행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 지표를 개발해서 각 부서와 다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거를 이행 지표로 확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 과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해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는 이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상임위의 결정을 100% 존중은 하지만 이게 부분 삭감을 해서 이 3천만 원 예산 가지고서 이 용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그 용역 의뢰를 할 수 없다라면은 완전 삭감을 하고 추후에 추경을 다시 잡든지 해야지. 요거 남겨놔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3천만 원 가지고는 좀 3천만 원 갖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라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비의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가 536만 7천 원의 임차료를 이제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에 이 연체분, 임차료 연체분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 비전 이동사무소를 그 전부터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사용을 해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관리 주체를 제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제 관리하도록 이렇게 넘겨주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부서나 아니면 이 협의회에서도 이 임차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5년도에 최초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도 하반기에 예산이 사실 예산은 전년도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15년도에 최초로 임대료에 대해서 이 협회에다가 이제 요구를 했고, 이제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초기 3년치가 미납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년도에 저희 부서에 넘어올 때는 이제 1년치를 계속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년 예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체 이제 감사 과정에서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좀 발견이 돼서 이번에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연체된 임대료를 요구를 하질 않았어요? 뭐 공문 같은 거 온 적도 없어요? 3년 동안?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초기 15년도, 16년도, 17년도 요 당시에 이 임대료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나 아니면 이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임차료 연체분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에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건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요 연체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이전께 연체된 부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24페이지 시민사회 운동사 아카이브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이거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이 부분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이제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참여 예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참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단체입니까? 단체에서 이제 신청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상임위의 결정을 뭐 존중을 합니다. 100%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얘기죠. 주민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그 좋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행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던 것을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인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거는 충분히 더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내용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 참여 예산은 삭감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잘 그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7페이지 미래혁신연구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네. 미래혁신연구단이 뭐 그 설립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고 몇 번 이제 시행착오도 좀 겪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고 또 보면 정책 토론의 사례금이라든지 뭐 보상금 뭐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되질 않았어요. 이런 걸 봐서는 미래혁신연구단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사업 성과라든지 좀 미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상임위에서 많은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미래혁신연구단을 좀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그 운영 과정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하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리고 회의 횟수도 이게 매월이라는 그 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기보다는 실질적인 논의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때도 줄기차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놓은 연구단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예산이 많이 줄어 있고 집행률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요번에 반납 사유 있죠, 이거. 네,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금년 예산까지는 매월 개최하는 걸로 이제 계상이 그러니까요. 됐었는데 사실 실제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혁신, 그 미래전략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과단위 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한 10개 이상, 뭐 실무위원회까지 하면 한 10개 이상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전에도 계속 지적을 좀 했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직과 또 그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시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어떤 용역 사업에 개입을 하는 이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일반 시민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더라.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 만약에 제가 행감에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였으면은 강력하게 제가 이 일을 제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래전략관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해 충돌되는 부분을 일단 원천 차단을 하려면 이 조직이나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사퇴를 하고 그 후에 용역이나 어떤 이런 재화의 어떤 이 관계를 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말씀 주셔서 관리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더욱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감사관 쪽에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요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협치회의 운영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항목이나 뭐 예산 이런 부분을 쭉 보면 협치 운영, 정책 공론장 운영, 그다음에 뭐 민간협치 모델 개발 쭉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은 협치에 관련돼서 운영하고 뭐 교육하고 하는 게 한 1억 8,7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수막 등 홍보물 해서 13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해서 통으로 10회 3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수막 개당 얼마 몇 개, 리플렛 장당 얼마 몇 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리플렛하고 이런 거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예산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렇게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 지금 몇 개에다가 리플렛은 몇 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게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13페이지요. 13페이지요. 네네. $390만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네, 이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현수막 하나가 39만 원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현수막 여기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현수막에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Y 배너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역량 강화 교육에 그렇게까지 필요하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워크숍 내에 안에 이제 붙이는 현수막이 있고요. 행사장을 알리기 위한 이렇게 진입을 그러면 유도하는 그렇게 그런 Y 여기다가 배너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 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안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플렛은 지금 뭐 발행을 몇 장을 생각을 하고 하셔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그 저희 이제 실무진에서 리플렛 개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좀 고려해서 이제 평균적인 값으로 이제 39만 원 이렇게 이제 산정을 그러니까 한 그 것 평균 같은데요. 값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비슷하게 세운다라는 거는 세우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39만 원이 적시가 됐어요. 39만 원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기준서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준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전반적인 걸 보면 지금 전체가 그래요. 평택시 전체 예산 올라온 거를 보면 일부 이런 항목들은 관행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적인 들어간 거를 한번 보시고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잉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지만 이런 질의할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의 공간 물품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공유부여 사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횟수는 총 50일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50일에 사용했고 인원은 44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용도로 많이 쓰입니까? 공유 주방이. 보통 불우이웃 돕는데 이웃 관련돼서 음식 그 관련돼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보통 주는 그런 위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느냐고 그 프로그램을 짜갖고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시에 최초로 공유 주방을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도는 이제 이렇게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어떤 그 나눔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위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치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부녀회 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밀려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했는데 여기 지금 오븐이 지금 50만 원짜리가 하나가 들어가요. 지금 오븐이 없습니까? 아니면 작은 오븐이 필요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븐이 없어왔고요. 이번에 이제 오븐을 새로 지금 공유 부엌을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갖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하도록. 이 50만 원짜리 오븐은요, 광파 오븐 가정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서 필요한 오븐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 단가로는 이거 그냥 가정용 조그만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지 이건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오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렌지 역할을 하는 오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잘 편성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주방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 오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시장 파악을 정확히 좀 하시고 좀 해주셨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말 그대로 사유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왜 증액이 됐고 감소가 됐는지. 근데 증가 사유에 금액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 22년도 예산입니까? 네, 비고표에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년도에 하시면 안 되시지 네네. 않으세요? 사유인데 사유는 왜 늘었는지, 만약에 대상자가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한 거고, 아니면은 임금률이 상승이 돼서 했으면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회의가 만약에 늘었으면 늘은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상승한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증가 사유에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소통방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금 줄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소통방 운영비는 줄었는데 12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4,698만 원인데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여기가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센터 상담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730만 원 정도가. 그렇죠? 소통방 운영비는 줄었는데 상담센터 운영비는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센터 운영비가 늘은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 아무래도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상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센터의 이제 근무 일수나 그리고 보조 인력을 좀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소통방에 오시는 분들은 줄으신 거예요? 아니면 개소수가 줄은 거예요? 소통방 개소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몇 개소가 줄은 거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 9개소고요. 새로 이제 늘리려는 거는 3개소에서 12개소를 지금 다시 이제 3개소를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개소에서 3개소를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다가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보고회 같은 경우에도 횟수가 줄었습니까? 지금 1,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 소통방 운영비는 9군데에서 12개소로 늘고 상담센터도 예산이 73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이웃 분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 늘었는데 사업을 한 사업 보고회는 줄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260만 원으로 줄어서 책정이 됐는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지금 거기에 내용은 지금 활동 보고서 만드는 그 제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수 활동가 시상 및 상패 관련된 것만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이 기존에 사업 보고서 결과에 대한 보고 회력을 상황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두 가지만 올려놓은 거라 예산이 지금 절감된 겁니다. 사업 줄었습니다. 보고화에 상패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보고서하고 그리고 우수 활동가 시상 상패 관련된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항목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보고회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은 늘고 있는데 보고회가 줄어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과 보고회 같은 이제 그 내용인데, 네. 단순히 사업 보고라고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23페이지 뭐 연체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윤아 의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빼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1,554만 원 예산이 작년보다 한 354만 원이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이 줄은 건가요? 왜 금액이 이렇게 줄어서 올라왔습니까? 지금 이제 활동 관련돼서 이제 포럼이나 아니면 그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활동이나 횟수를 좀 줄여 갖고서는 지금 연구소 관련돼서 12월 달에 포럼 국제 포럼 관련돼서 한 해 하고 그거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업무량이 그러니까는 사업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은 거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줄었다? 예산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1억 2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더 많이 계산이 돼서. 그런데 지금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하고 같습니다. 사무물품 구입비 보면 전자기기 16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와서 전자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항목은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뭐 태블릿 PC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전자기기에서 160만 원 뭘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인력이 한 명 증가했는데 사무용 가구가 282만 5천 원. 구체적으로 282만 5천 원이라는 안이 나왔을 때는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합당한지를 알 수가 없고 질의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늘 이 자리가 사업 설명이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 그 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꼽을 수가 없어서 예산이 큰 부분에서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이 평택시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100%로 이 사업을 세우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이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 차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19년도에 이제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제 따복으로 해서 18년도부터 진행해 왔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3년 차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 저희가 진행한 건 20년도부터입니다. 아, 20년도요. 네. 그러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이거 위탁 사업이죠. 이게 이제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해서 수요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시민들 반응이 조금 없어서 줄은 겁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재돼 있었는데 20년도부터 평택시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초기에 그런 수요들이 이제 몰렸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롭게 이제 발굴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소 좀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평택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이번에 이거 감소됐을 때 그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떤 회의들이 오고 갔는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존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홍보를 더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안을 세워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지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의원님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좀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감소해서 이제 당장 뭐 내년에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는 없으니 그 수요에 맞게 일단 예산은 편성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후년도 예산에는 이제 이거보다 오히려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개소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목적에 맞게 만족도가 높고 이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우리가 평택시에서 의도했던 평택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폐기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영구적인 사업은 없어요. 기간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분명 수요와 공급이라는 선에서 맞아떨어져야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속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은 거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저는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사업 설명서 8쪽서부터 계속 그 협체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협체 관련된 뭐 기간제에 대한 그 인건비,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운영비, 뭐 그다음에 협체 관련 회의비, 협체에서 제안한 사업들 이런 걸 총괄했을 때 대략 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제안한 네, 사업들. 전체적으로 협치 관련해서 이제 지속 가능은 좀 뺀다라고 보면 한 9억 원 정도 이렇게 9억? 소요돼. 네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제안한 사업들을 또 부서에서 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액수가 크겠죠, 그렇죠? 제가 네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나 그다음에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협치라는 단어와 주민자치라는 단어는 생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고 현실에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고 반대로 또 불협화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 우리 미래전략가님 협치가 무슨 뜻이에요? 그 협치가 이제 뜻을 같이 이룬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시민과 이렇게 그 행정 간에 이제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해석을 한다면 마주리업자에다가 이제 다스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을 합쳐서 서로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협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사이의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단체나 민간이나 어디든지 그 단체가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게 협치예요. 이게 수평적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데죠. 수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저희 평택시 협치를 보면 수직적인 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주민자치라는 거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주민 주도로 나가는 과정이 이제 주민 자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민 자치가 잘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게 협치거든요. 이게 주민자치가 워낙은 이제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발족을 하면서 2013년서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의가 오면서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의가 지금 주민들 간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주민 협치에서 보면 그런 과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래 사업을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저는. 예? 지금 이 수많은 예산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로 치면 아이들이 지금 걸음마를 걸으려고 막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좀 사업을 하게끔 해주면 도와주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과정이 아니고 본인들이 아이들을 안고 가려고 그러고 업고 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 방향을 좀 잡으셔야 돼요. 협치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협치는 과정이에요. 자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협치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잘하게끔 그 과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서 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미래전략관을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 2개고 명시 2월이 4건이 있어요. 근데 명시 2월이 전액 다 명시 2월이 돼버렸어요. 뭐 전혀 사업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뭐 신규 사업도 우리가 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 신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의 예측을 분명히 했을 테고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명시 2월로 자꾸 넘어가서 결국은 주민 혈세가 사용이 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또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홍보관 김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442만 9천원을 증액한 44억 4,6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내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역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시에 증액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뉴스 일괄 검색 서비스 통신사 추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신문인 굿모닝 평택을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 제작함에 따라 4천만 원,
시정 현안 여론조사 비용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크리에이터 제작 홍보 영상 퀄리티 향상을 위한 제작비 인상으로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내역입니다. 언론 브리핑 시 사용되는 프롬프터 및 구독용 노트북의 내구 연한 경과로 프롬프터 600만 원, 노트북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대표 캐릭터 인형 제작 1,000만 원,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시 주요 정책 및 관광 정보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본부관 소관 2023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통보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이 40억이었는데 44억, 한 10%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예.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유튜버 네. 사업으로 한 2억 정도를 네, 신규 한 사업입니다. 게 있어요. 그 75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만. 공중파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네. 전년도에도 뭐 한 14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똑같아요. 네네. 변함이 없는데 제가 이제 뭐 8대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반영이 잘 안 돼요. 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홍보에 인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색하다라고 봅니다. 홍보에 평택시가 좀 능동적이고 좀 전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좀 이렇게 태세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는데 이제 9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표방하고 있는 거는 100만 특례시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참 경기가 좋고 평택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집가도 급격히 상승이 되고 또 뭐 어떤 큰 회사들이 이제 유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지.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다면은 홍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 투입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TV 및 라디오 홍보 4억밖에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좋은 프로에 앞뒤 광고에 붙이면은 이거 4억 갖고 되지도 않죠. 네. 그죠? 뭐 10억, 20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신 그렇게 좋은 프로에 앞뒤 광고를 집어넣었을 때에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관님? 근데 이제 제 이야기가 뭐 예.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아닙니다. 틀린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TV나 라디오 네. 이제 뭐 광고를 저희는 이제 TV 같은 데는 이제 그 보도 전문 채널 연합뉴스 TV나 YTN 쪽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TV 뭐 저기 뭐 드라마 앞뒤로 하는 데는 아직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거기서는 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게 좀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TV 라디오보다는 지금은 유튜브 쪽으로 많이 광고 시장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TV나 라디오 쪽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광고 시장이 많이 옮겨갔고,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하는 거고요. 가장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제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주요 시정 시체 이걸 좀 딱딱하지 않게 좀 재미있고 부드럽게 좀 짧지만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홍보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시는 뭐 SNS 쪽에 네. 비중을 좀 높이겠다는 뭐 의견에 대해서 뭐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홍보 이 매체나 이 홍보비 그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제가 이제 뭐 평택시 집행부에 전에도 뭐 기획실이나 이런 데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평택시가 지금 소통 홍보관실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마케팅 부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슈퍼오닝 관련해서 광고비가 꽤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종합 마케팅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슈퍼오닝대로 따로 광고하고 평택시는 평택시 광고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오닝 광고 언젠가도 한번 보면 라디오 광고 같은데 보면 슈퍼오닝이라는 표현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평택이라는 지명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더라. 네. 실제 평택시 주도로 해서 그 프로를 광고를 제작을 했다라면 과연 평택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 마케팅, 종합 홍보실의 필요성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대 때부터. 한번 그렇게- 조직 포사하고 네, 한번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예, 하는데도 잘 그 반영이 안 되는 게 참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저는 주기자에 이야기할 거고 이런 그 홍보비는 아끼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평택시를 좀 홍보를 해서 빠르게 뭐 인구 유입도 되고 또 평택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이 평순이 캐릭터 인형 제작. 네네. 뭐 인형 제작하시는 건 좋은데 전에도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캐릭터 이름을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선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죠? 팀장님 어느 분 네. 전에 팀장님 계셨을 때 보면 제가 설문조사지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설문조사를 이 평택이 평순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전부 평택이 평순이 좋다라고 하지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물어봤어야죠. 주관적으로. 몇 개를 찝어서 하는데 평택이 평순이 굉장히 흔한 이름을 갖다가 마스코트로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다 시민들이 다 거기에 찍지 따로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택시의 어떤 그 마스코트 시 캐릭터 뭐 이런 부분도 좀 명칭도 이제는 좀 참신한 명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유튜버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 예. 홍보비 책정한 거 치고는 꽤 많은 비용을 책정을 했어요. 그죠? 네, 보통 유튜버,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 예. 보통 한 100만 구독자인 유튜버가 지금 현재 시장 단가가 5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래도 한 50만 이상 구독을 갖고 있는 유튜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 해갖고 한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제 필요하다면 뭐 100만 이상 유튜버를 좀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금년 봄에 평택시에서 수소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자동차 전문 유튜버 김한용의 목화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저 유튜버를 활용해 갖고 홍보를 했더니 우리 시에서 자체 제작한 유튜버 조회수가 평균 뭐 적을 때는 몇백 회, 많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게 한 4, 5만 회 나오는데 그 유명 유튜버를 하니까 거의 한 20만 회가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잘 뭐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런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우리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오면 이런 것도 확대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 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산수 의원입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슷한 이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 이용 시설 다음 페이지 이제 산출 내역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다중 이용 시설 이용 홍보에서 혹시 대형마트 영상 광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4개소에 지금 매장 내 광고 그 스크린에다가 네. 저희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구에 실내 안에 있습니다. 실내 안에 예, 있어요? 예. 어떻게 보통 되나요? 왜 뭐 에스컬레이터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좀 저희가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 그 올라가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 옆에 뭐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네, 상영 좀 뭐 매장마다 조금씩은 틀리는데요. 예, 매장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76페이지 이거 대형마트 영상 광고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목록들 보면은 좀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그 별첨으로 해가지고 네. 하셨으면 훨씬 더 보시는 의원님들이 예, 더 다음에는 이해도가 더 예. 빨랐을 텐데 좀 하셔가지고 좀 해서 자료 이렇게 네네. 해가 어떻게 하는지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사진 좀, 첨부해갖고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트를 가봤는데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또 홍보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마트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약간 그 뭐랄까나 게시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저기 스타필드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네. 이거 상호 말해도 상관없나요? 예. 네. 그 지제역 앞에 이마트 있잖아요. 아, 진짜 여기 마트.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지적 이마트도 실내 안에 있거든요. 네네. 모니터가 네. 외벽에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입구를 들어가면은 네. 그 입구에 거기에 그 약간 길게 돼가지고 아니면 말씀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형마트 1개소당 5개씩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저희 시정 영상이 송출되는 네, 그런 그렇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니터가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 운영을 하는 그 모니터가 아니고 시에서 따로 이렇게 아닙니다. 광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입니다. 광고 업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동식인 거죠. 마트마다 위치는 틀리지만요. 대부분 고정된 모니터에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지제역에 있는 그 이마트에 있는 그럼 시정 홍보 영상 그 매대는 그러면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자체는 그 광고권을 갖고 있는 광고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 업체요? 네, 광고 업체에서 그 대형마트랑 계약을 해서 광고권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하니까 이거 좀 디테일한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시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고 1일 끝날 때까지죠? 그렇습니다. 오픈하면은 끝날 1일 때까지. 56회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트가 오픈을 하면은 오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기 나중에 저기 정해 시간에 저랑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던 그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도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하나의 그 메인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있고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요. 꺼져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면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기 나중에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그 전에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파매 시설에서 하는 어쨌든 이런 이 영상 광고들, 특히나 이제 TV 라디오 부분,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상 이제 송출을 하실 거고요. 뭐 SNS까지도 그냥 그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고사에서 당연히 만들 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피드백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들어갔고 새로운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이제 컨셉 할 때 이제 저희 이제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그 이제 제안하면서 이제 컨셉을 정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간부회의 때 참석하신 분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컨셉이 좋겠다 좀 조율을 하고 이제 영상이 나오면은 영상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받고요. 그 최종 확정되면은 이제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체 우리가 저기 집행부에서 자체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간부회의 때 그때 이제 공유하면서 그때 피드백을 받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소수라는 얘기겠네요. 그 영상 예. 그렇죠? CF. 제가 이 말씀을 예. 왜 드리느냐면은 그 아까도 뭐 이윤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광고에 있어서 성공하는 광고가 있고 실패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은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슈퍼볼이라고 가장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서로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단가도 물론 높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광고들을 가지고도 나중에 시민 그 보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요. 네. 어떠한 광고가 진짜 잘 만들었고 어떠한 광고가 더 유익했고 더 아니면 어떠한 광고는 이번에 망했고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해서 이제 온라인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슈퍼볼 한번 하면은. 근데 이제 홍보의 중요성이 뭐겠어요? 당연히 시민분들한테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참신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몇 분만이 극소수 분만이 그거를 결정을 한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는 이제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결제 라인 뭐 부시장 시장님한테만 두 분한테만 컨펌을 받는 게 아니고 네. 확대 간부의 시간에 그러니까 본청 뭐 과장급 이상 다 모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요. 꼭 극소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청년분들은 없는 거네요 거기에 그러면. 아이들 근데 초등학생도 저희 없고. 또 이제 부서 직원들이 또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어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뭐 정 안 되면 시청 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셔서 네.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온오프라인 홍보 78페이지도 넘어가면 그 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이 평순이 캐릭터 인형 제작입니다.
1년에 지금 생산하는 양이 지금 500개씩 생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 금년엔 제작을 안 했었고요. 네. 왜 저기 2년 전에 왜 평택시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그 로고 바뀌기 전에 인형 제작된 인형은 다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됐고 금년엔 예산상 뭐 저기 안 됐고 내년에 500개를 했는데 저희가 그 관내 업체하고 뭐 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관내 기업체 했더니 한 5만 원 되더라고요, 개당.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계획한 거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18,800원에 지금 중국에서 제조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지금 다 원 사이즈인 거죠? 네, 같은 사이즈. 이게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판매 자체는 어쨌든 불가능. 판매는 안 됩니다. 예, 판매도 그쵸. 안 되고 현재 그 판매를 하려면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한테 배팔려면은 선거법 때문에 네. 기부행위에 저촉되기 때문에 네. 이제 타 지자체 방문이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외국 나가실 때든지 그때 활용을 하려고. 예, 당연히 기부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네. 저도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상임위에서 네. 위원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 사이즈만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그 행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평택이 인형도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이제 대형 조형물 그런 전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캐릭터들이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이제 그거를 보러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이게 좀 사이즈도 좀 큰 것도 몇 개 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캐릭터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저희 같고. 보니까 행사장 때 네. 평택이가 나오면은 그 사진 같이 찍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뭐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이제 비교적인 예시로 이제 일본 구마모토 같은 경우 이제 쿠마몬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도시에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사랑받는 캐릭터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워낙 그 캐릭터의 그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도시를 가면은 도시 자체가 캐릭터화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공공 시설물을 가든 버스를 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그 캐릭터가 같이 있어요. 평택시도 우리 그 뭐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버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안내문이라던가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가는 공간들을 갔었을 때 그런 이제 안내문 자체에도 캐릭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아동 친화적인 그런 캐릭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의 이제 대표 캐릭터로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인식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전체 도시가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구역에서는 이제 딱 갔었을 때는 저쪽에 봤었을 때 평택이 캐릭터 그 큰 그 뭐 모형 같은 조형물이 이렇게 있고 그냥 바로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평택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 일러스트가 다 되어 있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도 이제 평택이 그 목소리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들이요. 뭐 이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는 전철을 타도 지하철을 타도 손잡이조차도 디즈니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캐릭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은 혹시 이번에 그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그 캐릭터 페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택이도 여기 참가했나요? 참가는 올해는 참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참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을 한번 노려보려고 내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놓느라고 내년에는 저희가 진짜 그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수상을 노리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워낙 그 국내에서의 지자체 캐릭터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평택이만의 고유의 그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드린 게 이제 뭐 배달의 저수지나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다가 그 조형물 띄우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평택이 같은 캐릭터를 한번 진짜 크게 하셔가지고 네. 예,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 소통에서 제일 칭찬드리고 싶은 게 소통 홍보에서 제일 칭찬드리고 싶은 게 SNS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뭐 이제 블로그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포스팅도 잘 많이 하시고 퀄리티도 상당히 높으시고 그리고 팔로워 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80페이지 이제 산출 내역에서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평순이는 일단 좀 등장 횟수가 너무 적어요. 보면은 그렇죠. 이게 서브 캐릭터이기는 한데 네. 좀 약간 같이 하셔갖고 좀 더 평순이도 함께 했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정 소식 알림톡이 이제 줄어든 이제 이유가 좀 어떤 거예요? 그 전에는 저 코로나 지금도 뭐 유행이 뭐 줄어들지는 않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하루에도 뭐 2번, 3차례씩 저희가 알림톡을 발송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좀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게 이제 보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시민들께 필요한 진짜 뭐 유익한 알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로감 때문에 그냥 스팸식으로 인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많아갖고 매일 발송하던 거를 주 1, 2회로 좀 줄였습니다. 대신 이제 몰아갖고 네, 제가 해갖고 예산을 좀 이번에 좀 네, 저도 이제 줄였습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워낙 그 뭐라고 할까나 경황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그 어떠한 보고식으로 알림을 보내야 했다면은 지금 이제 오는 알림톡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시에서의 행사라던가 이제 네. 그런 좀 디테일하고 좀 컨텐츠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좋게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이 보낸다. 예, 너무 많이 보내서 결국에는 뭐 그 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냥 뭐 차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적절하게 이제 보내셔서 좀 네. 예, 시민분들도 이제 좀 불편함을 좀 없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예,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량 이거 제가 첫 번째 그 예산 그때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만들어서 진짜 배포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7만에서 10만. 예. 당초 계획보다는 이제 확실히 많이 요구가 이제 느는 거죠. 예, 다운로드가. 이번에 이모티콘을 하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그 알림톡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네. 4만 명 이제 늘었다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한 지금 1만 명 정도는 빠졌는데요. 그래도 좀 늘어난 걸로 봤을 때는 이모티콘이 좀 그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그런 상황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한 달밖에 사용을 못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계속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다양한 그 이모티콘들을 이제 하면은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첫 번째 이번에 다운받은 것도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표정이 좀 비슷해요. 예, 표정이 비슷한 표정들이 많습니다. 좀 더 다양한 그 이제 행동들 같은 거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을 만들어 주시면 시민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 있게 세밀하게 네, 좀 저희가 좀 약간 제작하도록 B급 하겠습니다. 감성도 넣으셔도 예.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이모티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시민기자단 원고료 지급 좀 보겠습니다. 그 차등 지급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 유튜버 100만 원. 그 유튜버야 뭐 워낙 전문가고 그렇다 치지만 일반인하고 대학생의 이게 차이점이 왜? 아, 대학생은 이게 전공한 대학생입니다. 전공한 대학생이요. 예.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전공한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까지는 일반인들이 건당 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가 이게 올리기엔 좀 민망한 작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문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이 영상 찍어갖고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대신 제작비는 좀 더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알겠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이제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제 나와 있는 보면은 확실히 조회수가 네.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거를 좀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원고료도 올라가고 그러는 만큼 좀 더 퀄리티 있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만드는 데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소통 상생 포럼 개최로 인해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네. 편성하셨어요. 네. 네. 저희 의원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해오면서 그 산출 내역이나 증감 사유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전 미래전략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홍보 소통 쪽에서는 이제 그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80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제가 74페이지나 보면은 그냥 산출 내역을 지금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히 해주시면은 좋겠다. 좀 우리 평택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네. 이거를 어느 과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산출 세액을 정말 잘 해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느 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뭉뚱거려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한 데가 지금 검토해 보면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뭐 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몇 불을 하고 단가가 이렇게 나와서 얼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여기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러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상세하게 해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다가 좀 회의를 할 때 당부를 드려서 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 기초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무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